60세가 넘으셨나요? 요즘 들어 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진 않으셨나요? 방금 하려던 일이 기억나지 않고 사람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내가 뭘 꺼내려 했는지 멍해진 적 있으신가요? 거실까지 걸어갔다가 왜 왔는지 몰라 다시 돌아온 적도 있으시죠? 이런 일이 하루에 한두 번씩 반복되기 시작하면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혹시 나도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요. 저는 30년간 인지 기능 저하를 연구해온 박사 박재훈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지켜봤는데요. 이 신호를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겼다가 나중에 더 크게 불안해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뇌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꾸준히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광고에서는 이걸 먹으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고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믿고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싼 영양제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보다 더 강력한 자극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가락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부작용 걱정도 없고 하루 딱 3분이면 충분한 자극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복잡한 훈련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서 수천 명이 직접 따라했고 흐릿해진 기억과 정신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줬던 5가지 손가락 운동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뇌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자극은 뇌로 직접 전달됩니다. 특히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 기억과 집중과 판단을 담당하는 바로 그 부분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부모님, 배우자,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인데요. 70대 중반이신 분이셨습니다. 아침에 밥을 하다가도 내가 지금 밥을 하려고 했던 건지 국을 끓이려던 건지 헷갈리고 리모컨을 들고 TV 앞에 앉아서는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할지 멍해지곤 하셨습니다. 가스불 위에 냄비를 올려두고 깜빡 잊어버린 적도 있었고요. 외출하려다가 현관에서 열쇠를 찾느라 한참을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시고 약 챙기는 걸 자꾸 잊으시면서 가족들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드신 약을 또 드시려고 하거나 오후에 나갔던 이야기를 저녁에 또 하시는 거죠. 가족들은 속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나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커졌어요. 제가 손가락 운동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인다고 기억력이 좋아지면 세상 사람들 다 안 까먹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루 3분이면 되니까 해보자고 했습니다.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약 먹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가족이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고 TV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시고 장 보러 가서도 빠뜨리는 게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말씀하실 때도 전보다 훨씬 또렷하셨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부르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안도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싶었던 거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억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자극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 속에서 기억력을 깨우는 손가락 자극 방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굽혔다 펴는 동작만으로도 전두엽으로 자극이 전달됩니다. 전두엽은 기억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활성화되면 흐릿했던 정신이 조금씩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손가락 미세운동은 집중력과 판단에 관여하는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해요. 68세 김영수님은 아침마다 이 동작을 10회씩 하면서 아침 멍함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정도는 멍한 상태로 지내셨대요.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안 들고 멍하니 앉아만 계셨는데 엄지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아침 정신이 훨씬 빨리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엄지를 천천히 안쪽으로 굽혔다가 다시 쭉 펴는 겁니다. 이때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굽히는데 2초, 펴는데 2초 정도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통증 없이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관절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극을 주는 게 목적이지 관절을 상하게 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엄지를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스마트폰 버튼 누를 때 말고는 거의 안 쓰시죠. 그만큼 엄지가 잠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터치하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기억과 연결된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손바닥을 가로지르며 터치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손바닥 넓이만큼 손가락이 이동하면서 뇌에 전달되는 신호의 범위도 넓어지는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집중이 필요합니다. 72세 이정자님은 사람 이름이 덜 헷갈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친한 이웃 이름도 혀끝에서 맴돌다 나오지 않곤 했는데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이름이 바로바로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특히 전화 통화할 때 차이를 느꼈다고 합니다. 예전엔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깜빡하고 다시 물어보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엄지끝과 새끼손가락 끝을 서로 닿게 하는 겁니다. 손바닥을 활짝 펴고 엄지를 새끼손가락 쪽으로 천천히 이동시키세요. 완전히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닿게 하려 하지 말고 닿으려는 시도 자체에 의미를 두세요. 이 과정에서 손바닥 근육이 움직이고 그 자극이 뇌로 전달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양손을 번갈아 가며 각각 10회씩 해보세요. 여러분 손은 지금 얼마나 굳어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순차적 손가락 터치입니다. 엄지부터 차례로 손가락을 터치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양쪽 손을 동시에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왼손 엄지가 검지를 터치할 때 오른손 엄지도 검지를 터치하는 식으로 양손이 동시에 같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양쪽이 동시에 자극을 받습니다. 좌뇌와 우뇌가 함께 깨어나는 거죠. 한국뇌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이런 동작이 뇌 양쪽의 협응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좌우 뇌의 균형이 중요한 기억력과 언어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한쪽 뇌만 쓰는 게 아니라 양쪽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니까 효과가 배가 되는 겁니다. 70세 박순희님은 대화 중 말이 끊기는 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음 단어가 안 떠올라서 말을 멈추곤 했대요. 며느리한테 뭔가 전하려다가 중간에 말이 막히면 답답하고 창피하기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한 달 정도 하니까 대화가 훨씬 매끄러워졌다고 합니다.
말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래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양손을 앞으로 내밀고 엄지와 검지를 터치합니다. 그 다음 엄지와 중지, 엄지와 약지, 엄지와 새끼손가락 순서로 터치하세요. 양손이 동시에 같은 동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헷갈릴 수 있어요. 왼손은 중지인데 오른손은 검지를 터치하는 실수를 하기 쉽거든요. 헷갈리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빠르게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집중해서 손끝 감각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느껴보세요. 네 번째는 주먹 쥐었다 펴기 운동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랍습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는 동작이라서 뇌로 전달되는 자극의 범위가 넓어요. 주먹을 꽉 쥐면 손바닥과 손가락의 모든 근육이 수축하고 펴면 이완됩니다. 이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뇌로 가는 산소량도 증가합니다. 66세 최영애 님은 손이 차가웠는데 이 운동을 하고 나서 손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어요. 손끝이 시리고 저린 증상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손끝만 차가운 게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들죠. 주먹 운동은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을 앞으로 쭉 뻗고 주먹을 천천히 꽉 쥐세요. 5초 정도 유지하다가 천천히 펴세요. 이때 손가락을 최대한 쫙 벌리면서 펴는 게 포인트입니다. 손가락 사이 간격을 넓게 벌리면 더 많은 근육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10회 반복하세요. 손목이 아프거나 손가락 관절이 뻐근하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손가락 벌렸다 모으기 운동입니다. 이건 손가락 사이 근육을 자극하는 동작인데요. 평소에 거의 안 쓰는 근육이라서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육이 깨어나면 손 전체의 협응력이 좋아지고 그만큼 뇌로 가는 신호도 강해집니다. 74세 강만수님은 젓가락질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식사할 때 젓가락을 자꾸 떨어뜨리고 반찬 집기가 불편했는데 이 운동을 하고 나서는 손에 힘이 생기고 젓가락 컨트롤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단추 잠그는 것도 전보다 쉬워졌고요. 작은 변화 같지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확 줄어든 거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을 앞으로 쭉 뻗고 손가락을 최대한 넓게 벌리세요. 다섯 손가락이 부채살처럼 쫙 펼쳐지도록 하는 겁니다. 3초 정도 유지하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모으세요. 다섯 손가락 끝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모으면 됩니다. 이걸 10회 반복하세요. 손가락 사이가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근육이 늘어나면서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하지만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이 5가지 운동을 순서대로 하면 3분 정도 걸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나서 해도 되고 저녁에 TV 보면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꾸준히 한 달 이상 하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는데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양치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하는 루틴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생활 속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가락 운동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 슬그머니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후나 양치 직후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매일 하는 행동 바로 다음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양치하시죠? 양치 끝나고 거울 앞에서 3분만 투자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하면 자세도 확인할 수 있고 집중도 잘 됩니다.
67세 윤미숙님은 아침 양치 후 세면대 앞에서 손가락 운동을 하신다고 해요. 처음엔 자꾸 잊어버렸는데 양치컵 옆에 메모지를 붙여놓고 나서는 빠지는 날이 없어졌대요. 눈에 보이는 곳에 알림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도 되고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짧게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길게 한 번보다 짧게 매일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매일 3분씩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뇌는 반복적인 자극에 반응합니다. 한 번 강하게 자극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자극하는 게 뇌를 깨우는데 더 효과적이에요. 71세 김철수님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1분씩 나눠서 하신다고 합니다. 총 3분인 건 똑같은데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3번으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루 종일 정신이 맑다고 하셨어요. 한 번에 몰아서 하면 그 시간만 정신이 또렷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려지는데 자주 하니까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더래요. 본인한테 맞는 방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환경을 고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의자, 같은 장소가 뇌에 신호를 줍니다. 사람의 뇌는 환경과 행동을 연결시켜서 기억하거든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 장소만 가도 자동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식탁 의자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손가락 운동을 시작하는 식으로요. 69세 이광수님은 거실 소파 한쪽 자리를 손가락 운동 자리로 정해놨대요. 아침에 그 자리에 앉으면 자동으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진짜 습관이 된 겁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달력에 표시만 해도 지속력이 달라져요. 오늘 손가락 운동을 했으면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간단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동그라미가 하나씩 늘어나는 걸 보면 뿌듯하고 하루 빠지면 아쉬워서라도 다시 하게 되거든요. 연속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중간에 끊고 싶지 않아집니다. 73세 박경혜님은 벽에 큰 달력을 걸어두고 빨간 펜으로 표시하신대요. 한 달 내내 빨간 동그라미로 가득 차면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하다고 하셨어요.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대단하시다고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족의 응원도 큰 힘이 되는 거죠. 혼자보다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면 빠지는 날이 줄어들어요. 배우자나 형제 자매, 친구와 함께 하면 서로 챙겨주게 되거든요. 오늘 했어요? 하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잊지 않게 됩니다. 경쟁심도 생겨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75세 정순자님과 남편분은 아침마다 함께 손가락 운동을 하신다고 해요.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누가 더 정확하게 하나 보면서 하신대요. 가끔 남편분이 잘못하시면 순자님이 고쳐주시고 순자님이 헷갈려 하시면 남편분이 알려주신답니다. 이렇게 함께 하니까 재미도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운동하는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TV 보면서 해도 되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해도 됩니다. 딱딱하게 운동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손가락 놀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부담도 줄고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68세 김미자님은 아침 드라마 보면서 광고 시간에 손가락 운동을 하신대요. 광고가 나오면 자동으로 손이 움직인다고 하셨어요. 드라마 한 편 보는 동안 광고가 서너 번 나오니까 그때마다 하면 하루 필요한 양은 충분히 채운다고 합니다. 본인한테 맞는 타이밍을 찾으시면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빠졌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 게 다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8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빠지더라도 나머지 날 꾸준히 하면 됩니다. 이 모든 실천의 핵심은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매일 완벽하게 하려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그만두게 돼요. 편안하게 오래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쯤이면 여러분의 기억력도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기억력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극이 사라지면서 천천히 흐려집니다. 비싼 영양제만 믿고 손과 뇌를 가만히 두면 기억은 점점 멀어집니다. 약국에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쓰면서 정작 손가락은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하루 3분 손끝에 자극을 주기 시작하면 뇌는 아직 충분히 반응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순간 뇌로 신호가 전달되고 그 신호가 쌓이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가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일주일 해도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2주 해도 똑같은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 어느 순간 느껴집니다. 아, 예전보다 머리가 맑다. 대화할 때 말이 끊기지 않는다. 깜빡하는 횟수가 줄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쌓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분명합니다. 기억력이 계속 떨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약속을 까먹고 약 먹는 걸 잊고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면서 가족들 걱정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나는 이제 늙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놀랍습니다. 기억력이 유지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대화할 때도 당당하고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고 사회생활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하고 친구 만나고 여행 다니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손가락 3분이 인생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5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세요. 엄지 굽히기가 가장 쉬우니까 그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바로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지금 당장 엄지를 천천히 굽혔다 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하다 보면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 달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석 달 지나면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1년 후에는 이 습관을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때쯤이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느낄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대화가 잘 통한다고 말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더 빠르게 떨어뜨리는 의외의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기억력을 갉아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도 요즘 깜빡함 때문에 불안해진 순간 있으셨나요? 가족 중에 기억력 때문에 걱정되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기억력 지켜나가요.